안녕하세요, 타워월드입니다. 오늘은 한국 시간으로 8월 2일입니다. 미국 시간으로는 8월 1일이죠. 다들 아시다시피 파이 네트워크 기본 채굴률이 다시 감소가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감소가 되었는지 잠시 살펴보면요. 7월의 기본 채굴률은 약 시간당 0.0187 파이 채굴이 될 수 있는 수준이었지만은 8월 달부터는 약 11.2%가 하락한 시간당 약 0.0166 파이 수준으로 감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르게 표현을 해드리자면 모든 파이오니어 분들이 특별히 다른 보상 활동을 진행하지 않고요. 그대로 채굴 버튼만 누르게 된다면 지난달 대비해서 파이코인 보상량이 10% 이상 줄어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지금 24시간마다 버튼을 눌러야 하는 즉 채굴 세션이 아직 끝나지 않은 분들은 아직도 7월달 기본 채굴률인 0.0187로 채굴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이고요. 24시간 채굴 세션이 다 끝이 나서 다시 채굴 버튼을 눌러야 하는 분들은 8월달 새로 적용되는 0.0166 파이의 채굴률로 진행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착오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매월 변동되는 이 채굴 레이트에 대해서 한번 제 생각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많은 분들이 매월 초에 변경되고 있는 이 기본 채굴률 감소에 대한 부분을 반감기로 표현을 하고 있으십니다. 참고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기본 채굴률 감소와 반감기는 확실히 다른 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반감기의 정의를 얘기를 해보면요. 어떤 양이 초기 값이 절반이 되는데 걸리는 시간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암호화폐계에서 반감기를 얘기를 해보면 채굴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현상을 통상적으로 반감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부분을 비트코인을 예로 들어보면요. 비트코인 경우에는 약 4년마다 반감기를 가지고 있고요. 그때마다 블록 보상이 반으로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비트코인의 반감기를 더 정확히 표현을 하자면 약 10분마다 하나씩 생성되는 블록이 21만 개가 생성이 될 때 반감기가 시작이 되도록 코드로 미리 정의를 해놨다. 그리고 그 21만 개가 생성되는 블록을 대략 계산을 해보면 약 4년 정도의 주기다. 이렇게 계산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와 같은 반감기는요. 파이 네트워크도 2020년이나 아니면 2021년대에 공지들을 기억을 해보면요. 그 당시에는 비트코인과 같이 반감기가 진행이 되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비트코인과 같은 작업 증명의 합의 알고리즘이 아닌 다른 시스템으로 작동이 되기에 기술적으로는 표현되는 부분이 좀 차이가 있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커뮤니티의 수치가 10배씩 증가할 때마다 파이코인 보상률은 할빙이 된다, 즉 반감이 된다라는 정의가 분명 존재하였고 표를 보더라도 채굴량이 절반씩 감소됨을 확인할 수가 있었죠. 이와 같은 반감기라는 것은 암호화폐가 무작정 늘어나서 인플레이션이 생기는 현상을 방어할 수 있도록 설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파이코인의 채굴률 보상 계산식은 2022년 올해 3월부터 완벽하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기본 채굴률과 노드 보상, 유틸리티 보상, 락업 비율에 따라 채굴을 하며 받을 수 있는 보상률이 변화가 되기 시작을 했는데요. 일단 오늘은 여기서 다양한 변수를 만들어내는 다른 요소들은 다 생략하고 오로지 기본 채굴률만 놓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채굴이라는 표현은 사전적인 정의로는 모든 암호화폐 중 작업 증명에 관련된 코인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나 이제는 다른 합의 알고리즘을 가진 암호화폐들이 그들만의 보상의 행위를 통상적으로 채굴이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에 이 영상에서도 그냥 파이를 쉽게 채굴이라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3월부터 현재까지 매월 변화되어 온 기본 채굴률을 보시면요. 저번 달 대비해서 절반씩 보상률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 15%, 1%, 3%, 2.6%, 11.2% 등등으로 스펙터클하게 변동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반감기와는 완전히 다른 공식의 감소율 방식으로 지금 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는 현재 메인 화면만 보아도 할빙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 않음을 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단지 기본 채굴률의 변화가 있다 이렇게 알리고 있을 뿐이죠. 그러니 이제부터 파이 네트워크에는 반감기라는 정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파이 네트워크의 월별 기본 채굴률 변화에 대한 제 주관적인 생각을 좀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저의 주관적 내용이 많이 들어간 부분이므로 구분을 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파이의 백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 코어 팀은요. 새로운 채굴 공식을 표현함에 있어서 오래 지속될 수 있는 특성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분명 채굴량을 표현하는 부분에서 롱저버티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감안해 본다면 커뮤니티에 할당되는 총 발행량 650억 개가 언제 모두 채굴이 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한번 떠올려 봤을 때 단지 1년, 2년이 아닌 그보다 훨씬 긴 시간 동안 파이코인이
채굴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최근에는 코어팀이 이 단어를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기에 한번 포커스를 맞추어 보았는데요. 제가 파이의 백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서에서는 매월 감소하는 채굴 변화율을 지수 함수의 감소로 표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하게 이 문장만 보았을 때는요, 미래의 파이코인의 채굴 보상량이 지금보다는 훨씬 빠르게 감소될 수 있음을 예상해 볼 수 있는데요. 이 논리라면 지금은 정확하게 파이코인의 채굴량을 알 수는 없지만 최근에 3년이란 기간 동안 약 50%를 채굴하였다 하더라도 남아있는 다른 채굴 가능한 50%를 또 다른 3년 안에 채굴한다라는 계산 방식은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한 예로 지금의 비트코인의 채굴량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이미 전체 비트코인의 90%를 채굴했음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남은 10%를 채굴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약 120년 정도를 더 채굴해야 됨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여기서 비트코인은 정확하게 2100만 개로 채굴이 될 수 없는 함수를 가지고 있음을 또 볼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 더 채굴을 해도 절대 2100만 개 도달하지 못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 공식을 보면서요, 초반에는 빠르게 2100만 개 채굴에 도달할 것 같은 채굴률을 보여주고 있었지만 채굴 참여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채굴률을 떨어뜨린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비트코인의 희소성을 유지한 채로 네트워크의 안정성은 지속시킨다라는 개념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요. 물론 여기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비트코인이 이런 시스템으로 간다 하더라도 파이코인이 꼭 이렇게 된다라는 보장은 없지 않느냐라고 말이죠. 물론 저도 그 말에는 동의를 합니다. 파이코인이 굳이 650억 개의 파이코인을 굳이 비트코인처럼 2140년까지 채굴하도록 설계할 필요도 없을 것이고요. 비트코인을 설계한 사토시 나카모토의 생각처럼 나머지 10%나 1%의 잔여 채굴량을 위해서 몇십 년 동안 채굴을 해야 하는 비효율적인 방법을 굳이 따라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파이백스에도 나왔듯이 이 공식 또한 프로토타입에 불과하며 현재 진행되는 채굴량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수정에 들어갈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앞으로 남은 채굴 가능 기간도 정확하게 정의하기 힘들 것이고 필요에 따라 매월이 아닌 매주, 매일 채굴량이 변화될 수 있음을 또 언급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는 이 모든 추론은 그저 제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니 그저 의견을 공유하는 수준으로 생각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비트코인이 이렇게 오랜 기간 채굴을 지속하는 시스템이 아니었고요. 만약 2020년에 모든 비트코인이 채굴이 끝이 나버렸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고려대 김승주 교수나 성균관대 김영식 교수의 말처럼 비트코인의 채산성이 너무 떨어지게 되면 채굴자들의 선한 참여 의지가 급격히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커다란 위험 요소가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채굴의 인센티브가 떨어지거나 없어진다는 것은 비트코인 노드 운용자가 비트코인을 통해 거래 수수료로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만약 이 부분에 큰 매력이 없다면 노드를 더 이상 운영할 이유가 없어진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비트코인이 거래가 많이 되기 위해서는 비트코인의 느린 거래 처리 속도를 향상시킬 수가 있어야 될 텐데요. 현재 비트코인의 느린 거래 처리 속도를 보완하기 위해서 개발된 라이트닝 네트워크와 같은 레이어 2 솔루션은 거래 수수료를 엄청나게 줄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수수료로 수익을 바라봐야 하는 비트코인 네트워크 노드 운영자들의 이익과는 상충되는 부분이 틀림없이 존재하게 됩니다. 사실 비트코인의 이러한 문제점은 모든 비트코인이 채굴이 될 수 있는 2140년쯤에 나올 수 있는 얘기가 아니고요. 훨씬 그 전인 대략 99%의 비트코인이 채굴이 될 수 있는 2030년 이후로도 충분히 논란이 될 수 있는 이슈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비트코인의 채굴량이 지속적으로 나오느냐 나오지 않느냐의 문제는 단순히 채굴자의 수익만 얘기할 것이 아니고요. 네트워크 전체의 생명과도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물론 파이 네트워크는 작업 증명의 채굴 방식이 아니고요. 신뢰 그래프를 생성해서 합의 과정에 도움을 주고 노드를 운영하고 유틸리티 참여를 하는 등 참여 기여도에 따른 보상 방식을 좀 주고 있고요. 연산을 해야 하는 방식이 아닌 스텔라의 합의 방식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시스템과 1대1 직접 비교를 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이 네트워크 또한 너무 이른 시간에 채굴이 종료가 된다면요. 앞전에 설명해드린 것처럼 여러 방면에서 리스크를 동반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파이 네트워크의 커뮤니티 할당량이 총 650억 개인데요. 이게 모두 2-3년 안에 채굴이 종료가 된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될까요? 물론 채굴이 중단이 되면 코인의 희소성이 생긴다라는 장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서 더 많은 신규 유저들이 파이 네트워크로 진입을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가 됩니다. 파이의 생태계 부트스트랩이 강하게 완성되는 시기를 알 수는 없지만요. 그것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첫 번째 요소는 엄청난 유저수라고 할 수가 있겠죠. 파이코어 팀이 원하고 있는 파이오니어의 유저수는 단순히 5천만 명, 1억 명에서 끝이 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샘 알트만의 월드코인은 로드맵이 기본 10억 명의 유저를 꿈꾸고 있고요. 찰스 호스킨슨의 카르다노 에이다 같은 경우는 미래에 30억 유저를 계획했던 것을 고려하면 이와 비슷하게 UBI 특성이 강하게 있는 파이 네트워크라는 암호화폐는 초기 단계에서는 무조건 많은 유저들을 생태계로 끌고 오는 것이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파이 초기 백스에서 말을 했듯이 최대한 장기적으로 많은 유저들에게 이 파이 코인을 배포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중요하다. 이 얘기를 다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미래에는 아주 소수의 파이 코인만 채굴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스마트폰으로 채굴이 가능하다와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에는 동기부여에 큰 차이점을 가지고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현재 노드 운영자들도 이 650억 개라는 풀에서 보상을 받고 있음을 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 풀이 다 메말라 버린다면요, 다 채굴이 되어 버린다면 세상에서 가장 큰 규모의 노드 운영자들은 동기부여를 잃게 될 것이고 파이 블록체인을 유지할 강력한 에너지원이 아주 약해지거나 사라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리스크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초기에 급격하게 보상률이 줄어들었을 때의 얘기이고요. 생태계 부트스트랩이 완성이 된다면 이 부분도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650억 개라는 파이코인이 모두 채굴이 된다 하더라도 현재까지의 수수료 풀에서 노드 운영자들을 위한 보상 코인으로 사용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가 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다 미확정인 논리일 뿐이지만은 이런 솔루션과 리스크가 동시에 존재한다라는 것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비트코인처럼 2140년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더 장기적으로 파이 네트워크의 유저 수를 좀 더 늘리고 유저들에게 참여 동기부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아주 적은 보상량이라도 채굴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파이 네트워크의 매월 채굴률 감소를 보면요, 마치 비트코인의 반감기와 비교가 되기보다는요, 오히려 비트코인의 채굴 난이도 조정과 흡사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비트코인 생태계에서 앞으로 더 생겨날 채굴자들을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채굴 장비가 참여를 하게 되고 더 나은 컴퓨팅 기술이 개발이 되게 되면요, 하나의 블록을 생성하기 위해서 풀어야 하는 함수 자체가 상대적으로 너무 쉬워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은 이 그래프를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매 약 10분마다 한 개의 블록이 생성될 수 있을 정도의 연산 난이도를 가져왔기 때문에 이 반감기를 지켜올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비트코인은 매 2주마다 정확히 2016개의 블록이 생성이 될 때마다 블록을 생성하기 위한 연산 난이도를 스스로 조종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6개의 블록을 생성하는데 2주가 아닌 최근에는 그 반밖에 안 되는 일주일만 걸려버렸다면요, 비트코인의 채굴 난이도는 스스로 2배로 증가하게 되고요, 결국 이런 스펙터클한 조정이 이 큰 그림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지금 파이코인이 매월 진행하고 있는 기본 채굴 감소율은 비트코인이 보여주고 있는 채굴 난이도 조정 능력과 아주 흡사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는 지금 알 수는 없지만요, 니콜라스가 생각하고 있는 파이만의 채굴 공식을 고수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수치를 조정해 나가고 개발해 나가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 세 줄로 요약을 하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